이번 시간에는 목표에 기반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전에 앞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원칙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은 젊은 투자자의 경우 주식의 배분을 눌릴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놓고 보았을 때 주식은 채권보다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주지만 가격 변동성이라는 위험 역시 높습니다. 둘째, 글로벌 투자를 할 때 투자할 시간이 많이 남은 투자자는 이머징 마켓을 포함시키고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배분을 줄입니다. 이는 인적 자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 투자 역시 선진국 투자보다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셋째, 수익률도 좋지만 자산을 보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앞에서 강의했듯이 한번 손실이 크게 나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손실률보다 훨씬 더 큰 수익률을 올려야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투자자가 중요도에 따라 목표를 3가지로 나누고 어떤 투자 스타일을 취할지도 결정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표와 같이 자산 배분을 한다면 필수적인 것에는 자산의 60%, 중요한 것에는 35%, 있으면 좋은 것에는 5%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투자자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같은 기준으로 자산가인 회사 대표가 자산 배분을 한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필수적인 것의 40%, 중요한 것의 50%, 있으면 좋은 것의 10%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산이 좀 있는 이 투자자는 필수적인 것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에 있으면 좋은 것에 좀 더 많은 배분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이 있다면 없어도 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 중요한 것,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으로 자산을 나누고 나면 이 자산들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 자산들을 운용하는 데는 예금, 연금 등의 다른 종류의 금융상품이나 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다른 종류의 금융자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놓은 3개의 자산을 3개의 포트폴리오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는 15편 이후의 우리의 실습 과정에서 더 설명하고 여러분이 직접 실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만 미리 한두 가지만 설명해보죠. 집을 자산의 어디에 넣느냐에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집, 즉 부동산을 필수적이라고 보는 데에는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 집 하나쯤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고 살고 있는 동안 집에 효용이 있으니 우리 강의에서는 필수적인 것을 충족시키는 자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급변하는 아파트 시세 때문에 저위험 저수익 투자라 볼 수 있을지 의문도 있겠지만 장기간 봤을 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다른 자산들보다 위험과 수익이 낮으니 이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한편 많은 자산 배분에서 풋과 콜옵션 등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풋과 콜옵션은 투자 상품과 자산에 대한 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자산입니다. 필수적인, 중요한,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을 위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는 경기 흐름과 마켓 사이클에 따라서 다른 수익률과 위험성을 가져옵니다. 가령 경기가 안 좋을 때 필수를 위한 자산 배분은 3%의 수익률을, 중요를 위한 자산 배분은 마이너스 15%, 그리고 있으면 좋은 것을 위한 자산 배분은 마이너스 50%의 수익률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미치는 최종적인 영향은 각각 다릅니다. 자산이 많지 않은 개인 투자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산가인 회사 대표보다는 훨씬 더 적은 손실을 경험함으로써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목표들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 대표는 이미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이 있어도
필수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필수적인 것을 항상 충족시키는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산별로 최악의 경우 어느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자산별로 제각기 다른 수익률에서 최악의 손실률만을 자산별로 정리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머징 마켓 주식의 경우 마이너스 53%까지 손실을 낸 반면 투자 등급 채권은 최대 손실률이 마이너스 2% 정도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에 한국 주식시장 지수인 코스피는 1028.07에서 504.62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50.92%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보유 자산이 적고 필수적인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충족시켜야 한다면 최대 손실률이 큰 이머징 마켓 주식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선택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통장을 나누어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목표 기반 투자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서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30년이 넘는 장기간의 자산 운용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위험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최대 수익률을 목표 기반 투자 방식으로는 결코 달성할 수는 없지만 대신 필수적인 목표는 항상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목표 기반 자산 배분이 기존의 전략적 전술적 자산 배분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